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단 한 건의 위반 신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법은 고위관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확정되기까지 2,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 그리고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 원 상당의 선물,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며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 하루 만인 지난 29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과 112 전화 2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충남 당진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부도 2선석이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당진 평택항의 화물처리 능력은 현재 8,500만 톤에서 2020년까지 1억 1,600만 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 및 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충남도 내 7개 항만 37건에 2조 8,55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 약 28%가 국비 7,919억 원으로 나타났고 민간 자본은 72%에 달하는 2조 63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7월 수립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대해 국내외 해운항만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항만 기본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했고 여기에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부도 2선석이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면서 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당진 평택항은 2020년까지 2만 톤급 자파부두 등 15선석이 증가하게 되며 항만의 화물처리 능력은 3천만 톤이 증가하게 돼 현재 8,500만 톤에서 1억 1,600만 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 신규 부두는 기존 제철 및 철강 전용 항만에서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상업항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신규 부두가 완성되면 당진항 배후 권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평택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져 물류비 절감 등 항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당진시 송화급 한진리 주민들이 한국 USG 보랄 당진 공장 증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환경오염 심화를 우려하며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증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업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송화급 한진리 주민들이 한국 USG 보랄 당진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열흘 넘게 주민들은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증설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보랄은 최근 석고보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당진 공장을 증설키로 하고 8월 26일 착공식을 가졌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공사가 시작되자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 환경오염 심화를 우려하며 집회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환경오염 주범으로 낙인 찍혀 퇴출된 공장들이 한진 해안가를 비롯한 마을 주변에 입주하고 있다며 더 이상 환경오염과 공해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랄 석구가 원체 나파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신축을 했고 2003년 가동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주민 모르게 2008년도에 제2공장이 가동이 됐고 저희 주민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3공장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명확한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랄은 상공장 하기 전에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환경에 대한 평가, 의뢰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찰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보랄에 이번 당진 공장이 신설되면 당진 석고보드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기존 7천만 제곱미터에서 1억 만 제곱미터로 증대, 약 43% 향상될 예정이며 보랄 측은 이번 증설되는 공장은 정상 운영까지 약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들의 당진 공장 증설 반대에 대해 보랄은 철저한 환경관리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심려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당진 공장은 공업용수를 100%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비산먼지 또한 철저히 관리해 충남도청으로부터 우수한 환경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아 자율점검 관리업체로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SG 보랄이 위치한 부지는 국가산업단지로 한진리 주민들은 당진시의회의 이동의정실 운영 당시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청 그리고 김명선 충남도의원에게도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랄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대해서는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20일 신평면을 시작으로 한 당진시의회의 14개 읍면동 이동의정실이 30일 성문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동의정실 중 주로 논의됐던 사안들은 축사 신개축에 관한 악취 문제, 쌀 수매 및 쌀값 현실화 등이었는데요. 당진시의회는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향후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진시의회의 이동의정실이 지난 20일 신평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동 순회를 마친 뒤 30일 성문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이동의정실은 그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현안 과제 및 건의사항 등을 시민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격이 없는 대화로 진행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의정실 운영 중 논의됐던 200여 건의 주민 불편사항 중 많이 건의됐던 사항을 살펴보면 가축 매몰 지역 수질오염과 축사 신개축에 따른 악취 문제, 원도심 발전 방안 및 도시계획 정비 등이 논의됐으며 최근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가운데 쌀 수매 및 쌀값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이런 건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비예산과 시급성 등으로 나눠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알리는 등 건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또한 이번 이동의정실 운영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만큼 그 건의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건의사항이 해결되도록 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 삽교 관광지가 가을을 맞아 여행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10월의 첫 주말 조개구이 축제가 열리며 분주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삽교원은 함산공원과 놀이동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요. 올해 조개구이 축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979년 삽교천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조성된 삽교 관광지에서 10월의 첫 주말 조개구이 축제가 열리며 분주한 10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삽교 관광지는 추선물 시장과 넓은 바다공원을 비롯해 군함을 테마로 한 함산공원과 놀이동산, 서커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 당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또한 삽교원은 서해안고속도로와 34호선 국도와도 인접해 있어 수도권 도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인근 연안과 갯벌에서 잡히는 각종 해산물과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조개구이 축제는 10월의 첫 주말인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렸는데 축제 첫날인 2일에는 가을비가 내렸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년과 같은 풍성한 축제가 이어졌고 축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개천절 연휴에 맑고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삽교 관광지는 가을에 매년 조개구이 축제가 열리며 가을철 별미인 각종 조개를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2016-17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LG 세이커스와 전자랜드 엘리펀트 프로농구팀의 시범 경기가 당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LG 세이커스는 지난 2013년 당진시와 홍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당진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양 팀의 주전급 주축 선수들이 총출동하며 리그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2016-17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LG 세이커스와 전자랜드 엘리펀트 프로농구팀의 시범 경기가 충남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체육 활성화 도시 당진의 화려한 10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LG 세이커스는 당진의 대표 농산물인 해나루쌀의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지난 2013년 당진시와 홍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구 시범 경기와 팬사인회 등을 통해 당진 시민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구단인데요. 경기에 앞서 유소년 경기와 치어리더 특별 공연도 진행돼 관람하는 시민들의 재미를 더했으며 팬사인회와 사인볼 증정, 경품 추첨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석이 무료 관람이 가능함에 따라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는 등 프로농구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으며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관람석을 꽉 채운 가운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범 경기에는 양팀의 외국인 용병을 포함한 주전급 주축 선수들이 총출동하며 올해 리그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시범 경기 전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 시민의 날을 기념해 LG 세이커스 김진 감독에게 명예 시민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는 LG 세이커스 제2의 홍구장 같은 당진시에서 해나루쌀을 먹고 1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을 때처럼 2013-14 시즌 정규리그 우승의 재현을 다시 한번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오픈한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바리스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인데요. 카페테리아 운영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카페테리아를 오픈한 이유는 청소년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의 집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곳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금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닌 연말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주중에는 자유학기제가 진행 중인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지원단 드림로드가 바리스타 교육의 일환으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드림로드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당진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며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7호 태풍 매기가 소멸하면서 남긴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도착하면서 연휴 동안 청명한 가을 하늘을 가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온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은 지역도 하루 종일 답답한 하늘을 보이기만 했는데요. 월요일 오후부터 비구름이 차차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낮 시간 동안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충남도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7도 사이로 선선하겠지만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당진과 서산이 아침 기온 16도가 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당진만 27도, 그 밖의 지역은 28도가 되겠습니다. 남동쪽 지역은 계룡 지역의 기온이 가장 낮겠습니다. 아침 13도로 시작하면서 다소 쌀쌀하겠지만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되겠고요. 논산 지역만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청양 지역은 아침 외출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12도로 역시 쌀쌀하겠고요. 최고 기온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부여 지역만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북동쪽 지역은요, 아산과 예산이 15도를 보이겠고요. 천안과 세종이 1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으면서 한반도도 간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태풍으로부터 유입되는 열기 때문인데요. 6일쯤 태풍이 일본 도쿄 서북서쪽에서 소멸할 예정이어서 그 뒤로는 낮 기온도 차차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